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인베스팅닷컴 기준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른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의 검색 서비스 엔진으로 유명하죠. 바로 구글이 인베스팅닷컴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는데요. 그 구글의 인기 요인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중에서도 주요 요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2, 4분기에요. 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직구, 해외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이제 마가라는 그렇죠. 그 4대장주를 특히 주목했는데요. 이 마가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하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인데요. 네. 근데 이 마가 넷 중에서 그 구글을 포함한 세 주식은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글만 2월 달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못 뚫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역시 투자가들이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는 구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검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도대체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렇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그 큰 폭락을 하기 전에 알파벳 A죠. 주가가 주당 1,500불까지 갔다가 조금 넘어섰죠. 그리고 1,100불 이하까지 빠졌어요. 3월 달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1,500불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보통 구글 하는데 사람들이 구글을 검색하게 되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처음에는 1998년도에는 구글로 출발했는데 2015년도에 그 알파벳이라는 그 우리말로 하면은 모회사, 지주회사를 세우고 그 밑에 이제 구글이 들어감으로써 이 모회사 밑에 10개 정도의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배 구조를 형성했거든요. 결론을 보게 되면은 이 알파벳에서 모든 사업을 역시 이끌어 가고 있는 거는 구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0개 정도의 자회사 중에서 딱 떠오르는 게 솔직히 구글이 네. 있는 만큼 매출 규모도 상당 부분 그쪽에서 차지를 그렇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알파벳의 매출이 네. 약 1,618억 있는데 그중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607억 달러. 대부분이네요. 약 90%가 구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구글의 사업 비즈니스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눌 것 같은데 이 광고 부분이 약 한 83%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가 나머지 그 6% 그리고 기타가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광고 수입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대비해서 약 15%의 그 성장률을 보였고요. 세계 그 클라우드 시장에서 작년도에 약 한 그 52% 성장하면서 이 성장 폭발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약 한 45, 6%가 북미 시장이죠. 미국하고 캐나다. 그다음에 약 한 30% 이상이 유럽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한 17%에서 20%가 아시아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약간 국내랑 겨뤄볼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프리카 TV인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그 1인 미디어 이 플랫폼을 갖다 운영하는 회사고요. 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별풍선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경비 그 절감 차원에서 광고를 줄이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TV의 그 좀 매출이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 또한 그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유료 사용자를 위한 뭐 유저 클립이라든지 아니면 포인트 제도를 강화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유료 그 사용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좀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접속자들이 들어와서 보는 그 숫자가 상당히 늘었다고 해요.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애널리스트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구글이라지만 분명히 리스크 요인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규제 리스크거든요. 이 구글이 이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 정부에서 최근에 그 반독점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구글이 미국 그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반독점법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일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글이 한국에서도 영업을 하죠. 네. 그런데 한국의 구글이 갖고 가는 수익만큼 세금을 내느냐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자국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반면에 자국 기업들처럼
같은 세금을 내지를 않거든요. 디지털세인데 디지털세. 예. 네, 이제 구글세라고도 그렇죠. 하죠. 이러한 규제안이 올해 말까지 지금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규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생각보다는 좀 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전망을 보면은 뭐 팡주라고 하죠. 그 영어로 FANG죠. 그 팡의 F 입장은 페이스북, ANG니까 아마존, 애플, 그다음에 N은 넷플릭스, 그다음에 G가 구글입니다. 사실상 구글이 그 지금 다른 그 5개 테크 주에 비해서 조금 실적이 조금 작습니다만은 구글에 대한 전망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사업이 다변화, 다각화, 그리고 수익 구조, 매출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한국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라든지 검색보다도 더 중요한 그 성장성이 있는 것이 결국 자율주행차거든요. 웨이모. 그렇죠. 이 구글 제가 웨이모라고 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과연 어느 회사가 향후에 자율주행 그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이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문화 시스템을 바꿀 거가 주목하는데 가장 근접한 것이 이제 구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 1년 동안에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 웨이모에서 이 인력이 한 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그 발표 그 출시 예정인 그 제규어의 아이플레이스에 지금 그 탑재가 될 예정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시험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도 비즈니스를 구글이 선점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 제일 근접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갖다 염려해서 구글이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그 육성하고 있는데 그 핵심 기업이 누구냐면은 바이두가 지금 주도를 하면서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구글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